보고 계세요? 신청. 누가 한다 그랬어요? 당사자. 갑자기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 당사자가 등기 의무자하고 등기 권리자인데 이들 쌍방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 어느 쪽이든 어느 일방에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더라. 이 단독의 예들을 외워두셔야 된다. 보상신, 표시판, 법인합병은 단독 신청 더하기 촉수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 그랬어요. 요거 외우는 게 시험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 공동일 때는 권리증을 쓰게 되고 의무자 측에서 단독일 때는 권리증하고 관계없는 거다. 어느 일방이라 의무자가 전제되지 않으니까. 근데 단독인데도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의무자의 권리증 쓰게 되는 유일한 예외가 승소한 등기 의무자다. 그래서 등기 신청할 때 권리증 쓰는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다. 요거 또 정리하셔야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등기 신청의 당사자가 되는 능력에 대해서 제가 논했는데요. 요거를 적격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적격. 그래서 등기 신청 당사자 능력 또는 등기 당사자 능력, 등기 신청 적격 이렇게 이제 같은 용어로 쓰고 있고요. 또 뭐하고 같다 그랬어요? 등기 명의인하고 같은 말이다. 이 명의인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요. 인간이거나 단체면 된다는 거는 여러분 감을 잡으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없는 경우로 인간이 아니거나 단체가 아니면 명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태, 조, 학교, 읍, 등, 본, 안 돼요. 이렇게 외웠던 거. 태아는 판례인 정지조건설에 의하여 명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고 학설인, 다수설인 해제조건설에 의하면 가능해요. 그건 이제 학자들은 태아이기만 해도 인간이다 이렇게 보는 게 그래서 태아를 더 보호하려고 하는 게 학자들이고 이게 재판정으로 가면 법원으로 가면 항상 엄격하게 봐요. 태아는 아직 안 태어났잖아. 아직 인간 아니다. 이게 이제 법원의 태도고 항상 그래요. 여러분 온갖 학설과 온갖 그 판례들의 기본 기조가 이거예요. 판사들은 판결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해 줘요. 근데 학자들은 가능하면 너도 보호해, 너도 보호해, 너도 보호해 이런 태도예요. 뭐 듣기 좋은 말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듣기 좋은 말만. 근데 판사들은 판결을 내려서 사람의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판결에서 엄격하게 해석해 준다고요. 태어나야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태아가 명의인이 될 수 있는가를 물을 때는요. 항상 문제 설문 끝에다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 단서를 붙여두죠. 그래서 명의인 문제인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나오는 순간 지문에 태아가 반드시 들어가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태조학교 업동분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은 명의인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한 것이고 이 6가지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실 거는요. 이 등기 신청을 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이 말입니다. 빈손 들고 등기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서류를 이제 전산 행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꾸 정보라는 말로 바꿉니다. 정보.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 그러면 서류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일단 신청서 필요하잖아요. 등기 신청서. 그리고 첨부하는 서류들도 필요하죠. 첨부 서류. 근데 서류를 자꾸 뭐라 바꾼다고요? 정보. 현행 법령에는요.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라고 돼 있어요.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근데 그걸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다가오실 거예요. 등기 신청서하고 첨부 서류가 필요하다. 그 뜻이에요. 근데 신청서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신청서에 꼭 적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필요적 신청 정보라 그래요. 근데 적을 수 있다는 거는 임의적 신청 정보라 그래요. 자, 지금 제가 뭐 표를 하나 그려봤는데요. 이거는 신청서에 적는 정보인가요?
첨부 서류에 적는 정보인가요? 이거는 신청 정보 중에서도 필요적 정보인가요? 임의적 정보인가요? 제가 물음표한 게 다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여기도 해볼까요? 단독 신청인가요? 공동 신청인가요? 그리고 등기권리증을 제공하는 경우인가요? 안 하는 경우인가요? 이렇게 다 묻습니다. 이렇게 다 묻고 단독인데도 권리증을 쓰는 유일한 예외로 요거를 묻기도 하고 명의인으로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거 안 되는 거 아시나요? 이렇게 묻고 물음표한 게 다 문제가 나오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일단 보시면요. 필요적으로 그러니까 적어라 하는 것들, 적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을까? 적을 수 있는 게 많을까? 어느 게 많을 것 같아요? 등기는 요식행위인 거 아시죠? 형식적으로 다 갖춰야 되거든요. 적어라 하는 게 많아요. 저기 나열해 보면 한 13가지 정도 돼요. 근데 뭐 그걸 외울 거는 아닙니다. 시험에서 뭐 그렇게 비중 있게 이건 뭐 13가지다 이렇게 묻지는 않으니까. 근데 임의적 사항으로가 조금 간명한 편이죠. 우리 시험에 나온 거를 다 뽑아보면요. 5개밖에 없어요. 5개 뿐이라는 게 아니라 5개 가지고 출제했다고 중개사 시험에는 그 외의 거는 굳이 안 봐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그러면 34회 시험 준비하시잖아요. 그래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5개밖에 안 냈다고? 그 말고 더 있다고? 그럼 이제 드디어 그 외의 거를 낼 차례가 아닌가? 이런 자세로 공부하시면요. 공부량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자주 나온 게 반복되는 경향을 띠기 때문에 나왔던 거를 정확하게 아는 게 우선이고요.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나중에 고려하는 거죠. 이 5개밖에 안 냈습니다. 이게는 뭐냐면 존속기간, 변제기, 약정, 이자, 지료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나중에 플러스 알파를 공부하실 거예요. 지역권 등기할 때, 임차권 명령 등기할 때, 근저당권 등기할 때 요게 약간 변형이 일어나거든요. 임의적이 아니라 다른 걸로 취급되는. 그래서 그때 다시 가미합니다만 기본으로 임의적으로 언급되는 것들이 이거라 기본으로 일단 알아두시고 나중에 심화학습을 제가 할 겁니다. 반드시 언급을 할 거예요. 일단은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두 문자를 따볼까요? 존변약이지가 되죠. 자, 요거를 외우는 뭐 힌트가 될지 모르겠네요. 변비가 심해서 약을 먹었는데 효과를 봤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죠. 아, 이 약 좋은 변약이지. 좋은 변약이지. 감흥이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하니까. 자, 그리고 최근에 25회 때 이렇게 나왔었어요. 이 시험에 나오는 이거를 이제 알아두셔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25회 때 나오기를 다음 중 신청 정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골라래요. 뭘 찾아라는 겁니까, 지금?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가 있다 그랬죠? 그 신청 정보 아닌 걸 골라래요. 첨부 서류 골라라 이 말이에요. 정답이 대장 등본이었어요. 대장 등본. 그럼 토지대장 등본, 임야대장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떼면 이거를 첨부해야 된다 그러면 첨부해서 줍니까? 대장에 있는 거를 신청서에 뺏겨 적어 넣습니까? 신청서에다가 대장에 있는 거 뺏겨 적어서 제출했다 하시는 분 본 적 없죠? 대장 등본 떼가지고 첨부하는 거지 그냥. 알 거 아니에요. 대장 나오는 순간 그냥 이거 첨부 정보인데 대장 등본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해석을 못했다는 거죠. 너무 쉬운 문제예요. 신청 정보 아닌 거는 첨부 정보고 첨부 서류 골라라 그랬는데 문제 뜻을 모르니까 지문만 열심히 읽다가 결국 찍죠. 이건가 저건가? 뜻을 몰라. 다시 신청서가 있고 첨부 서류가 있다. 신청서 아닌 거 골라라. 첨부 서류 골라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문제를 자꾸 풀어보셔야 여러분이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제가 정리해드리는 이 논점을 자꾸 반복하시고 문제 풀면서 자꾸 적응력을 키우셔야 돼요.
객관식 문제를 주관식 풀면 안 돼요. 주관식 공부 방법이 다르다니까요. 객관식 문제 풀면서 무엇을 주제로 자꾸 출제하는가, 어떤 내용을 자꾸 쏟기 때문에 출제를 하는가를 자꾸 문제를 풀어보시면 체득하시게 돼요. 아, 이걸 자꾸 묻는 거구만. 쉬운 거네. 자꾸 또 묻고 또 묻고 계속 반복했네. 이거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기출문제 보시면. 자, 그 다음에 보실 거는요. 이렇게 서류를 제출해서 등기를 하는데 여기 첨부 서류에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요. 여기 보면 온갖 종류가 있어요. 등기 원인 증명 정보 그래서 매매 계약서 같은 거, 또 동의 허가 승낙을 요하는 서류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토지 거래 허가증 이런 것들이 시험에 간혹 나와요. 그리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요한다, 대장 등본,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증명, 등기 필증 이런 것들 뭐 등등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사원청의 결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그게 이 중에 뭔가는 나오는데 항상 출제되는 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선별해서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서류들의 특징을 제 요약집에 다 적어가지고 여기 책 보니까 너무 자세한데 이거 보다가는 거의 졸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은 너무 많은데 그 단점이 뭐예요? 내용이 너무 자세하다는 단점은 공부하기 힘들다는 거죠. 이해하기는 좋지만.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를 딱딱딱 요약집에 정리했으니까 그거 보고 저하고 암기하면서 문제 풀면서 정리하시면 깔끔하기 때문에 지금 안 보셔도 되고요. 지금 바로 뭐 첨부 서류 공부하겠습니까? 이게 이런 게 있다 하고 나중에 정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요. 이거 둘로 나눠보면 첫째는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죠. 방문 신청입니다. 요 방문한다는 거는 등기소에 출석하는 거죠. 등기소에 출석할 때 빈손 들고 가지 않죠. 서류 들고 가잖아요. 서면이라 그럽니다. 서류가 서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줄 그은 거 보세요.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방문 신청, 출석 신청, 서면 신청이 같은 말이에요. 또 하나가 뭘까요? 2006년도에 도입된 건데요. 전자 신청이 도입됩니다. 근데 도입될 당시 2006년도에 도입될 당시 6월 1일 날 도입될 당시에는요. 방문 신청이 원칙이고요. 등기소 가는 게 원칙이에요. 이제 컴퓨터가 보급되니까 컴퓨터로 나는 누굽니다 하고 사용자로서 등록을 먼저 해야 돼요. 이 등록하고 나서 전자신청 하거든요. 근데 이 컴퓨터로 등기하기 위한 사용자 등록은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의 유효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1년에 등기 몇 건 하세요? 1년이라 할 것도 없죠. 뭐 10년 지나도 한 건도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전자신청할 거를 예견하여 유효기간 3년에 사용자 등록을 해둘까 안 해둘까? 안 하겠죠. 일반인들이. 임대업 하시는 분이라면 모를까. 그러니까 이걸 안 해두니까 이게 전자신청이라는 편리한 제도가 있어도 보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초창기에 이제 2006년도에 도입될 때는요.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 처리에 관한 특례, 그래서 특례로 도입된 거예요. 특례로. 특례는 뭐의 줄임말입니까? 특별한 예외라는 뜻이에요. 특례가 특별한 예외. 예외죠. 원칙이고 예외죠. 근데 이게 보급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겨서 아까 보셨다시피 유효기간 3년짜리를 누가 해도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보급이 잘 안 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요. 2011년에 정부 개정할 때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으로 한다. 지금 대등하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특례가 더 이상 아니고 이것도 원칙으로 격상이 된 겁니다. 조문에 이렇게 바꿔서 등기를 신청하는 당사자의 대리는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의 방법에 의한다. 이렇게 해서 과 그러면 엔드가 되니까요. 방문 신청 또는 전자 신청 이렇게 해야 되겠네. 대등한 원칙으로 된 겁니다. 방문 신청, 전자 신청. 다시 지금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까? 전자 신청이 원칙입니까? 둘 다 원칙이다. 전자 신청을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전자 신청은 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뭐 20년 다 돼 가는데요. 이게 이렇게 보급이 잘 안 되는 문제점 때문인지 출제를 거의 잘 안 합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내는 정도. 그래서 획기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출제할 가능성은 있는데 자꾸 이렇게 외면이 되고 있죠.
빈도가 낮다는 겁니다. 출제 빈도가. 그래서 지금 굳이 안 하고 나중에 전제 신청의 특징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별표를 하자면 뭐 하나 정도 비중이 낮아요. 자, 신청에 대해서는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지난번에 저하고 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신접기 조교등 기억하십니까? 신접기 조교등. 그래서 이게 등기 신청 절차라고 그랬죠. 신청, 접수, 기입, 조사, 교화, 등기필 정보 작성. 그 여기까지 이때까지 신청 공부하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거 공부하신 거고, 접수, 기입, 조사, 교합은 항목은 많아도 뭐 별 볼 내용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요 조사가 심사인데 심사 단계에서 등기관이 고려하는 게 여기 조사하고 심사하고 같은 말이에요. 등기관이 심사할 때 고려하는 게 뭐냐면 이걸 각하할 것인가, 아니면 보정 통지 또는 보정 명령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또 신청인 입장에서는 취하를 할 수 있는 시점이 각하 결정 전에,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취하할 수 있거든요. 다 등기 안 할래 마음 바뀌어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고려될 수 있는데, 제가 안 적는 이유는요, 보정이나 취하 같은 거는 우리 시험에 비중이 거의 없습니다. 지문으로도 잘 안 나옵니다. 그게 본문서 시험 정도 되면 이제 뭐 한 문제씩 어쩌다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각하기 때문에요. 등기관이 심사할 때 이거 각하할 것인가를 고려한다 이 말이에요. 각하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각하라는 단어를 일단 들으시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자, 그 감에 대해서요. 여러분이 소송법을 공부 안 하기 때문에 이 각하라는 단어가 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거를 잠깐 적어드리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 표현이 다른 것들이 제법 많이 있는데요.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형식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부할 때는 민사에서는 각하라는 용어를 씁니다. 각하. 근데 내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인용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거부하는 것은 기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자가 버릴 기자입니다. 우리 쓰레기 폐기 처분할 때 그 기. 그리고 각자를 쓰는 거고요. 근데 형사로 가면 이런 구별 자체가 없어요. 전부 기각입니다. 보세요. 각하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이건 민사사건이구만, 금방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형식적으로 거부했구만, 이거를 금방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소속법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정리할 때 나오는 비교예요. 법 공부를 얕게 해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비교입니다. 근데 각하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를 아셔야 된다고요. 다른 말 안 해도 각하 그러시는 거, 민사사건이네, 형식적인 배척이구만,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뜻이죠.